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중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게임을 질병의 원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동시에 사회 문제로도 지탄받고 있는 게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게임을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5월에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장애로 보고 질병 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후에 게임에 대한 양론이 더욱더 거세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그 WHO 총회에서 194개 유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게임 중독 질병 코드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게임 중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인데요. WHO는 지금까지 마약, 알코올, 담배 등에 대한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부터 효력이 생기는 이 공고를 만약 우리나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2025년부터 게임 중독을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WHO의 결정에 대해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는데요. 게임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게임 산업을 관할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WHO의 결정을 도입하려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물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게임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의 목적으로 즐기는 게임을 의학적으로 이제 명확한 진단 기준 없이 질병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입장이 이제 부딪히면서 국감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게임에 대한 시선은 언제나 양극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건 정부 부처 기관이나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많은 부모들이 게임만 하는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실제로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도 많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게임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모와 자녀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수호군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서 어김없이 모바일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항상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으면 뭐예요? 게임하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좀 해요. 거의 매일? 네, 거의 매일. 게임이 이렇게 재밌어요? 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저렇게 게임을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교 후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엄마 왔어. 엄마가 한테 인사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계속 게임하고 있었어? 응. 다른 거 좀 하고 하지. 했어. 엄마하고 얘기하는데도 봐봐.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게임을 장시간씩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많은 편인가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게임 과몰입군과 또 게임 과몰입 위험군은 각 0.3%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앞의 사례처럼 청소년이 중독이 아닌 게임을 장시간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 이들이 게임을 즐기는지 그 이유도 그 이면에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게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청소년의 44.2%는 평일 하루 여가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 시간 외에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3.5%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는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고 또 친구와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게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교류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이제 조언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 게임하는 시간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셧다운제로 골라봤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기도 했습니다. 네, 12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서 신데렐라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심야 시간의 게임 활동을 다소 완화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해외 게임은 또 강제를 할 수가 없고 또 게임 업계가 아예 18세 아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더욱이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에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1조 1,600억 원 가까이 이제 감소를 해서 게임 산업 전반이 위축됐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얼마 전 셧다운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규제와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딜레마가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마다 게임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앞서 청소년들이 게임에 심취하는 이유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한 비난은 세대 간의 괴리감만 키울 뿐입니다. 자녀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게임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것, 강한 규제보다 이해와 소통이 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